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한 번씩 가져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1위를 하는 약물은 무엇이고 1년에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을까? 또한 그 약을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회사는 어디일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질병에 관련된 약이길래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을까? 제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어떤 분야의 약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을까? 유사한 약을 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저 회사들과 경쟁해야 할까? 아니면 협업해야 할까? 등이겠죠. 만일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궁금할 겁니다. 이 약들은 언제 특허가 만료되고 언제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 약을 파는 회사에는 언제까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자, 그럼 202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의 약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위입니다. 머크사의 키트루다. 미국의 머크는 130년 역사를 가진 글로벌 제약사로 2024년 64.2빌리언, 한화 약 88조의 매출로 전 세계 제약사 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표 제품 중 하나인 키트루다는 우리 몸속의 면역체계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항암제로, 키트루다란 이름은 면역치료의 열쇠 즉 키가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2024년 매출은 하나로 환산했을 때 약 37조 원, 2023년보다 3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단하죠? 약 하나를 1년에 37억 원도 아니고 37조 원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키트루다는 폐암, 피부암, 방광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되며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PD-1 단백질을 차단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말기 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는 2028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면역항암제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며 키트루다는 2026년까지도 세계 1위 약물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입니다. 리제너론사와 사노피사가 공동 개발한 튜피젠트. 리제너론 파마슈티컬은 미국 뉴욕주에 소재한 회사로 제약사 순위 20위권 정도의 회사이고, 사노피사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사로 2024년 한화 약 61조 정도의 매출을 올린 글로벌 제약사 순위 10위의 회사입니다. 튜피젠트는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약으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비 부비동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제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은 하나로 약 19조 원, 전년 대비 약 30%나 상승했습니다. 이 약은 인터루킨4와 인터루킨13 같은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의 신호 전달을 차단해 피부 가려움이나 천식 증상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2031년까지 특허가 보호됩니다. 앞으로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적응증 확장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3위입니다. 노보노디스크사의 오젬픽.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의 당뇨병 치료제 전문 제약사로 2024년 한화 약 69조의 매출을 올려 글로벌 제약사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오젬픽은 호르몬 조절의 최적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2024년에는 한화로 약 18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해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낮춰줍니다. 특허는 2032년까지 유지됩니다. 오젬픽과 동일한 성분의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로도 각광받으며 당뇨와 비만 두 가지 시장을 이끄는 차세대 블록버스터입니다. 위고비란 이름은 약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지난해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4위입니다. 일라이릴리사의 마운자로. 일라이릴리는 14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 소재 회사로 2024년 비만 치료제 덕에 매출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회사입니다. 한화로 약 62조의 매출을 올려 글로벌 제약사 순위 9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운자로는 체중을 정상으로 돌리는 킬리만자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024년 매출은 한화로 약 15조 7천억 원, 작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약은 GLP-1과 GIP를 동시에 자극해 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에서 오젬픽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앞으로 비만 치료 시장의 중심 약물로 떠오르며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31년까지 특허가 유지됩니다. 5위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사와 화이자사가 공동 개발한 엘리퀴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사는
138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24년 하나로 약 66조의 매출을 올려 글로벌 제약사 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화이자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176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 2024년 하나로 약 87조의 매출을 올려 글로벌 제약사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엘리퀴스의 2024년 매출은 하나 약 15조 5천억 원으로 2023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BMS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아픽사반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엘리퀴스는 경구용 항응고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또는 심부정맥 혈전 예방에 사용됩니다. 팩터 XA라는 응고효소를 억제해 혈전을 막아주는 원리이며 2026년 특허 만료 예정으로 폭제약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응고제로서 오랜 시간 시장에서 존재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6위입니다. 화이자사와 바이오엔테크사의 코미나티. 바이오엔테크사는 독일 마인츠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생명공학 기업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널리 사용된 mRNA 백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것을 화이자사가 상용화시킨 것입니다. 코미나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2024년 매출은 하나로 약 15조 3천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이 약은 mRNA 형태의 백신 플랫폼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m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인체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2030년까지 특허 보호가 이어집니다. 7위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픽타비. 길리어드는 HIV 즉 에이즈 치료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으며 2024년 하나 약 39조 정도의 매출로 글로벌 제약사 순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픽타비는 하루 한 알로 HIV 바이러스의 폭제를 억제하는 치료제입니다. 2024년 매출은 하나로 약 14조 2천억 원,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분이 HIV의 폭제 주기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막아 바이러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2033년까지 특허가 보호됩니다. 장기 주사제와의 경쟁이 변수지만 복용 편의성 덕분에 시장에서 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위입니다. 존슨앤존스사의 스텔라라. 존슨앤존스는 1886년에 설립된 회사로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가 있으며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외국계 제약사입니다. 1982년 동아제약과 합작으로 한국 존슨앤존슨이 설립되었고 1983년 유한양행과 합작으로 한국 얀센이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하나로 약 122조의 매출을 올려 글로벌 제약사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스텔라라는 존스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서 개발한 약으로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서 2024년 하나로 약 13조 9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약의 작용 기전을 살펴보면 염증 유발물질인 인터루킨-12와 인터루킨-23의 신호를 차단해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면역 과민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루킨-12는 주로 T세포와 NK세포를 활성화하여 항균 면역 반응에 관여하고 인터루킨-23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17을 분비하는 면역세포를 조절해 자가면역 질환에 관여합니다. 2025년과 26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되어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적응증 확대와 시장 리포지셔닝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9위. 암젠사와 화이자사가 공동 개발한 엠브레. 암젠사는 1980년에 설립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4년 하나로 약 46조의 매출액을 기록해 글로벌 제약사 순위 1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엠브레를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 치료제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약입니다. 2024년 매출은 하나로 약 13조 5천억 원으로 특허는 대부분 만료됐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독점력을 유지 중입니다. 성분명 에타노셉트인 엠브렐은 종양대사이자 TNF-알파를 억제해 염증을 줄이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TNF-알파 단백질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외 시장에서는 이미 매출이 감소 중이며 2025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엠브렐은 특허가 만료되어 한국에서도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브랜시스, LG화학에서 유셉트라는 제품이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위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패클러린.
페클러리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브랜드명입니다. 2024년 매출은 하나로 약 1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0위 안에 드는 약들이 모두 10조 이상으로 매출을 기록했네요. 10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품이 아직도 2개나 들어있는 것을 보니 코로나 팬데믹의 위력이 다시금 실감이 됩니다. 페클러리는 입원 환자용 치료제로 사용되며 바이러스의 RNA 중합 효소를 억제하여 바이러스 증식을 막고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2035년까지 특허가 보호됩니다. 코로나 유행이 줄어들면서 매출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다른 바이러스 질환으로의 응용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한 가지 제품이 수년에 걸쳐 10조 이상의 매출을 내는 것은 의약품이 유일하게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과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연구 자금, 그리고 최초 후보 물질 발견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는 확률이 채 0.1%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겠지만요. 한국에서도 언젠가 이런 제품이 나올 날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바이오였습니다.